아, 아.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젝타 BS그룹 유한근 스폰서님 산하에서 이승현, 정명수 스폰서님 모시고 사업하고 있는 이주희 IBO입니다. 오늘 제가 스폰서님들 성함을 말씀드렸어요. 이름을 막 불러드리고 싶어서 네, 오랜만에 또 지사를 왔더니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름도 제가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두 분 스폰서님을 또 얼굴을 보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입니다. 네, 지난주 줌데이 때 저희 승현 스폰서님께서 네트워크 마케팅 비전에 대한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을까 많이 좀 걱정을 했는데 전혀 중복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30대 젊은 싱글 리더님이 바라보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40대 중반의 억척 아줌마인 대한민국 억척 아줌마가 바라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은 똑같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라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고요. 먼저 이 비전을 알기 전에 제가 왜 네트워크 선택을 했는지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모두 다 각자만의 그 3Y 갖고 계시잖아요. 3Y 없으면 사실은 이 사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갖고 계셔야 되는데 저도 3Y가 있어요. 그래서 왜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을까? 이 PPT를 이제 만들면서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의 스토리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저는 딸 넷에 장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딸 부잣집에 네 맏딸로 태어났는데 동생들한테 이제 언니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무덤을 파고 들어갔죠. 네, 네 무덤을 파고 들어갔는데 하필 또 장남한테 갔어요. 그래서 네 맏며느리로 또 살게 됩니다. 양쪽에 이제 시댁 어르신들과 친정 부모님들을 챙겨야 하는 네, 막중한 임무를 또 안고 살죠. 그래서 이제 형수님 소리도 듣고 다행히 신우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신우가 같은 여자에 적은 여자라고 신우가 없는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형수로 불렀고 이제 형님으로 이제 불리게 되죠. 그다음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딸만 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음과 동시에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이야 결혼을 하시면 주로 맞벌이 육아도 공동 분담으로 같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마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독방 육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돈을 많이 버실 거고 집에서 살림이나 아이에 대한 육아에 대한 책임은 온통 이제 엄마의 몫이 돼버린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그만뒀어요. 근데 저희 시동생이 가게를 했었는데 삼겹살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일을 도와주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가지면서 이제 집에 들어앉았죠. 근데 제가 편하게 살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부모님하고 시동생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3년을 아이를 임신을 해서 낳는 과정까지 이 시댁 어른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살림을 하면서 이제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 요리도 안 해본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 사회생활만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그만두고 살림을 하자니 적성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저희 시어머님이 참 좋았던 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지를 않으셨어요. 아들만 둘을 키우시다 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간섭하시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전 운이 좀 좋았던 케이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는 억척 엄마로 지내게 되죠. 근데 이제 남편이 사실은 돈을 연애할 때는 제가 더 많이 벌었거든요.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2배 이상이 높았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그만두니까 어떻게 돼요?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기가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성이 나온 거죠. 이제 본성이라는 거는 뭐 남자의 본성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가부장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밖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살림하고 내조하고 현모양처를 바라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현모양처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이제 엄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솔직히 많이 안 썼어요. 저한테 쓰는 것보다는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더 많은 거를 더 좋은 거를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살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년을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분가를 했어요. 근데 분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던 거죠. 남편도 돈을 모아놓지가 않은 상태였고, 근데 저희 이제 친정 아버님의 도움으로 분가를 해서 이제 돈을 빌려서 분가를 하고 거기 이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월급으로 저축을 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아껴야지 이게 살림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품을 사려고 해도 가성비가 좋은 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아용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육아용품을 살 때도 이제 더 좋고 가격 싼 거를 막 찾아보게 되니까 이 쇼핑의 달인, 인터넷 쇼핑의 달인이 되더라고요, 집에서. 근데 그때 처음에 나왔던 게 쿠팡이었는데, 쿠팡이 지금은 로켓 배송으로 되게 유명하지만 처음에 쿠팡이 나왔을 때 타임 세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품이 나오면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가격인데 이 가격으로 할인 들어가는데 이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거기서 살려고 제가 막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막 사고 육아용품이 되게 싸게 잘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쿠팡의 이용자가 저는 돼 있었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앞집 아주머니가 찾아온 거예요. 새댁 이러면서. 그래서 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여기 했는데 치약이랑 핸드크림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써봤는데 너무 좋아서 한번 써봐. 애들하고 같이 써도 대박 이러면서 주고 가시는데 공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써봤죠. 썼는데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거 있잖아. 회원가입하면은 묶음으로 싸게 살 수가 있어. 더 싸게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어차피 뭐 지마켓, 쿠팡 다 회원가입해서 쓰잖아요. 그럼 회원가입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쓰게 된 게 우리나라의 A사였어요. 네, 그때 10년 전이었으니까 완전 초창기였죠. 근데 그분이 그때 회원가입을 저를 시킨 거죠. 시켰는데 저는 이제 열심히 쓰기만 했던 거였죠. 근데 그때 제가 이게 네트워크 제품이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열심히 썼죠. 좋으니까. 좋은데 하루는 이제 저희 딸아이가 영어 과외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제 선생님이 항상 집으로 일주일에 한 2번 집으로 오셔서 영어 수업을 하고 끝나면 이제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시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이러시길래 네 그랬더니 어머니 피부가 너무 많이 상하셨다 막 이러면서 아니 영어에 대한 수업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화장품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왜 갑자기 화장품 얘기를 하세요? 했더니 제가 쓰는 화장품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스킨케어 한번 해드릴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공짜면 또 받을게요 이랬는데 토요일 날 와서 해주신다길래 오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제가 저에 대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도 아주 간단한 거, 머리도 막 스타일도 막 그냥 하나로 찍찍 묶고 있었고 이랬는데 스킨케어를 사실 화장 안 하고 관리 안 하던 사람이 팩 한 번 하면 되게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물광 나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거 화장품 되게 좋네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좀 비싸대요. 그래서 얼만데요? 회원가입을 하면 싸대요 또. 그래서 요즘엔 다 회원가입하면 싸게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럼 선생님 그 회원가입 해주세요. 선생님이 뭐 아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인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좋다는데 그럼 나도 한번 써볼게요. 해가지고 가입을 해서 썼어요. 화장품을 썼는데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투자했던 처음에 이제 그런 제품이었던 건데 알고 보니 그것도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돈을 벌려고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쓴 게 아니라 돈을 아끼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조금 더 싸게 살려고 했었고 조금 더 공짜로 쓸 수 있는 게 없었었나? 이렇게 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소비자로 처음에 네트워크를 만났던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면 엄마들끼리 막 모여서 막 티타임 가지시면서 막 수다 떠는 그런 모임에 절대 안 나갔어요. 그 엄마들한테 섞이기가 싫어서 저만의 방식은 저는 그냥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고 집에 들어오면 믹스커피를 타요. 왜냐면 맛있거든요. 믹스커피를 타서 가끔 비 오는 날은 원두 내려요. 분위기 잡으려고. 근데 맛은 없었어요. 그래서 믹스커피를 타서 TV를 틀어요. 그러면은 TV 그 방송 3사가 아주 사이좋게 아침 드라마를 요거 끝나면 이 채널에서 시작하고 요거 끝나면 이 채널에서 시작을 하는 이런 아침 드라마가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김치 싸대기, 김밥 싸대기가 아침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주부님들이 스트레스 풀 데가 없어요.
거예요. 그럼 아침 드라마 보면서 욕 엄청 하고 이러고 나면 이제 하루가 막 시작이 되는 게 이제 그게 아침 드라마였거든요. 저는 이제 와서 커피를 타서 아침 드라마를 보고 그 드라마들이 끝나면 청소를 하죠.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장 볼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오기 전까지 다 해놓는 거였어요. 근데 하루는 드라마를 이제 열심히 잘 보고 욕도 열심히 잘 하고 스트레스 풀고 이제 청소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광고였는데 광고가 어떤 광고였냐면 이제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귀로 들었겠죠? 여러분은 미래의 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장이 만약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었을 때, 사망했을 때 대처가 되어 있으십니까? 이게 보험회사 광고였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뭐지? 맞아. 내가 만약에 우리 남편이 지금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잘못되면 내가 이 두 아이들과 양가 부모님 어떻게 모셔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자기 그냥 거울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근데 거기 제가 아니었어요. 세상에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서 25kg가 불어 있는 그리고 칙칙한 얼굴에 머리는 하나로 지금 묶고 있고 후질근한 차림에 이상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왜 그날 하필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충격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이라도 뭘 해야겠다. 근데 내가 지금 남편이 돈 잘 벌어오고 있는데 아이들 편개치고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라도 좀 관리를 해야 되면 뭐라도 시작을 해야겠다. 돈을 벌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좀 시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지금 쓰는 화장품 값이라도 좀 아껴서 화장품 공부를 해볼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한 거죠. 선생님 이거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공부해서 누구를 소개를 하면 화장품도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 그거 한번 해볼게요. 해서 들어갔던 게 지금은 한국에서 철수한 M사의 화장품 회사였어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그리고 나서 그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던 거예요. 공부를 해도 그 시간에 해야 됐었고 애들이 어리면은요 사실 집에 와서 누구랑 통화하기도 어려워요. 계속 말 걸어요. 전화만 하면 말 걸어요. 잘 놀다가 누구랑 통화만 하면 엄마 막 이러고 와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둘째가 초등학생인데 차에 있다가 제가 누구랑 통화만 하면 엄마 이거 어딨어? 엄마 배고파 막 이래요. 괜히 와가지고 얄밉죠 엄청.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더 심해요 이게. 근데 애들의 그게 본성인가 봐요. 그래서 아이들 없을 때 뭘 해놔야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고 했는데 사실 이제 돈을 벌기보다는 내가 나를 좀 찾고 싶었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게 내가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뭐 스킨케어 공부를 하고 화장품 공부를 하고 여기에서 내가 좀 전문가로 활동을 하려면 되게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내가 생각을 또 바꿔서 해보니까 내가 이 나이에 어느 직장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일단 스펙이 안 돼요. 아이 낳고 벌써 한 5, 6년을 집에 있다 보니까 이미 몸은 몸대로 망가져 있었고 스펙도 안 되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죠. 30대 중반이니까. 그리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내가 쓰고 있었는데 내 자본은 없었어요. 그렇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맥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 아이들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기껏 만나는 친구들이 뭐 고등학교 동창 몇 명? 인맥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여기에서 전문가로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가로 해서 내가 쓰고 있는 이 제품 전달해 가지고 내 화장품 일단 공짜로 쓰자. 이 생각이 더 먼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아 병행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었던 거고 자본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었던 거고 내 학력과 스펙이 상관이 없던 일을 찾았던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린이집 보낸 사이에 사실은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둘째 아이를 아기띠로 안고 제가 M사에 교육받으러 다녔었어요. 그리고 막 맨 뒷자리에서 애기 울면 나오고 막 이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4살 때부터 아침에 맡기고 종일반 하면은 돈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종일반 맡긴 다음에 제가 그 시간 안에 진짜 막 빨리 배우려고 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아이 데리고 외출을 하게 되면 유모차 태우고 다니잖아요. 일명 뭐 개척한다고 저는 유모차 태우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샘플도 전달하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왜 그렇게 열심히 했죠?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걸 알게 됐었고 M사에서 일을 하면서 비전을 점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일을 종사를 하면서 제가 봤던 비전을 8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가심비 있는 제품의 쓰리모, 그리고 두 번째는 자유의 상속. 뒤에 세세하게 하나씩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유의 상속, 세 번째로는 지금 시대의 트렌드죠. 1인 지식 기업, 경제적 독립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재능의 코어 콘텐츠, 그러니까 나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자기 개발과 자아 성취가 가능한 일이고요. 여섯 번째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고요. 일곱 번째로는 지금 마켓 3.0 시장입니다. 이거에 최적합화된 사업이다. 여덟 번째는 미래형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지금 1인 마켓 시대거든요. 여기에 부합한 사업이다라는 거를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심비의 산모. 이거는 예전에는 가성비를 많이 따졌어요. 근데 지금은 가심비를 많이 따져요. 가격 대비에 성능이 좋아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고 이게 만족을 해야 돼. 아무리 좋아도 왜 같은 제품도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내 마음에 좋아야지 이걸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아시다시피 예전에는요. 제가 M사에 있을 때 누가 저한테 제일 많이 들었단 말이 그때 왜 뉴스킨 제품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는 언니는 왜 이름 있는 걸 하지 이름 없는 걸 해? 이랬었어요. 그때 제가 M사를 할 때는 잘 몰랐던 회사였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설수는 했지만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그때는 그랬어요. 왜 다단계를 해? 그 어려운 일을? 왜 하필 많은 일 놔두고 왜 그런 일을 해? 빚져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 네트워크 마케팅 해 이러면은 제품 너무 좋죠.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 좋은 건 인정. 무조건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좋은 거는 이미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쓰고는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 지금 가게 차리지 않아도 되죠? 있는 가게도 지금 임대 안 빠져서 난리잖아요. 맞죠? 가게 안 차려도 되고 재고 없어도 돼요. 지금 우리 사장님들도 보시면 주문 들어오면은 바로 주문 넣어서 내려서 바로 보내지 않나요? 물병이나 뭐 이런 거는 따로 보내지만 서비스니까. 근데 재고가 예전에는 제가 막 잔뜩 사놓고 팔아야 되는 자영업자랑은 달리 지금은 이렇진 않아요. 저희 회사도.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바로바로 주문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고가 없어도 되죠. 그리고 자본은 처음에 초기 자본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쓰고 좋으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씀으로써 벌써 초기 자본이 들어갔잖아요. 따로 또 뭘 사야 되거나 뭘 내려야 되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 그래서 쓰리부가 가능한 사업이고 프리의 상속은 뭐냐면 시간적 자유. 제가 아까 육아 병행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육아 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자유가 굉장히 있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어린이집 들어가서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떻게 아플지 몰라요. 그러면 선생님이 전화를 하면 바로 가야 돼요. 근데 제가 뭐 공장에서 일을 한다던가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 시간 빼기 굉장히 어려워요. 눈치 보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뭐 지방 미팅 가 있으면은 누구한테 맡기고 얘기는 하고 와야겠지만 사실은 저는 저희 아이들을 남한테 맡기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도 안 맡겼어요. 제 아이는 제가 케어하는 약간 이런 주의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화 오면 바로 튀어갈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좀 찾았기 때문에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한테는 가장 좋았던 직업이었던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학력, 나이, 능력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초기 비용 없었죠. 이미 소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 비용이 없는 사업 그리고 인맥이 없었어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다 보면 어때요? 팀이 생기고 스폰서님이 생기고 하다 보면 그것도 나의 인맥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판매를 해서 나한테 팀원이 생긴다. 이러면 이것도 인맥이고요. 팀원이 생기지 않아도
이렇게 막 미팅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타 사업가님도 만나시고 다양한 직종에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결국 같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나의 인맥이 되거든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에 이 코드가 상속이 되잖아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끝까지 했을 때 상속이 되지만 그랬을 경우에 나의 인맥도 나의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는 이런 메리트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1인 지식기업. 잠깐만요. 맞네. 1인 지식기업. 이건 요즘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책을 많이 보시면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1인 지식기업의 시대이다.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파하는 사업이에요. 뭐 굳이 이렇게 점포가 없거나 뭐 크게 장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갖고 있는 거 전달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같이 전달을 하는 일이지 제품만 판매하고 끝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같이 전달을 하는 지식 기업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다시 결혼 전에 경제력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네, 저희 남편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해지고 싶어요. 물론 내가 얼마를 번다고 얘기를 하면 다 뺏어갈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모르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커졌기 때문에 아직은 못 따라가지만 지금은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으니까 더 참견이에요. 아주 영상 전화하면서 어디냐 뭐 하냐, 아주 그냥 전화기를 부시고 싶은 심정인데, 네,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저는 지금 하고 싶다는 얘기가 이전에 저를 다시 찾고 싶은, 그리고 이게 약간의 그 남편을 이겨먹을 생각은 아닌데 남편보다 이렇게 수입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요. 괜히 위축되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약간 밖에 나가서 막 활동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집에 앉아서 벌어다 주는 돈으로 쓰자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명품을 쓰거나 과소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지만 그래도 먹는 거에는 진심인 사람이라서 맛집 찾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에는 막 쓰고 싶거든요. 근데 눈치 보이는 거예요. 쓸 때마다 카드 그 문자 온 걸 자꾸 보내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나는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하고 싶은데,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에 제가 좋은 거 착하게 사서 쓰고 먹자 해서 소비를 했죠. 그 다음에 화장품 공짜로 써볼까? 그리고 아이들 간식비나 벌어볼까? 학원비나 벌어볼까? 그래서 이제 부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여기 올인하는 게 아니라 육아 병행을 하면서 잠깐 가서 공부하고 연습하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부업을 했죠. 그러다가 아이가 본격적으로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를 들어가면서 시간이 많아진 저한테는 시간 투자가 가능해진 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배우게 되죠. 교육을 듣고 내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한 복제 사업이잖아요. 복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직이 형성이 되죠. 내가 팀 리더가 돼요. 그러면 어때요? 수당이 늘어나면서 저의 경제적 독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 독립을 원하시는 착한 가정주부님들 약간 나쁜 마음 먹으시고 시작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네, 재능의 코어 콘텐츠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저희들이 요즘에 자기의 재능을 모르고 살아요. 내가 이게 재능인지 관심인지 취미인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나는 뭐 그림 그리는 거 그냥 좋아해라고만 생각하지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이걸로 내가 밥 벌어먹고 살 수 있게끔 이 노력을 하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 직장을 들어간다던가 혹은 나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던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내 재능이 뭔지를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장에 오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쓰기를 좋아해. 그럼 너 블로그 한번 써봐. 그리고 나 말 되게 잘해. 그럼 고객 상담 한번 맡아봐. 그 감각이 있어. 쇼핑몰 한번 차려봐. 왜냐면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재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나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 먹고 마시고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그러면 너 사람 만나러 가. 대면 미팅 하시고 이러시는 분은 없지만 나
무대 체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은근 시켜줬으면 하고 바라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육 강사 쪽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아는 게 되게 많아. 그러면은 동기부여 드릴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으로 해서 이게 팀에 합류가 되시면은 나의 재능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내 재능은 나도 모르는 내 재능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점점 장점화 시켜서 이 팀과 어울려 가지고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나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인데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 근데 회사에서 야, 너 그러면은 8시간 근무 시간 중에 4시간은 글 써봐. 이렇게 봐줘요? 안 봐주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자기네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부합하는 업무를 해야지, 얘가 딴짓을 한다거나 뭐 핸드폰을 본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죠. 월급을 받아야 돼. 그만큼 대가성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모임에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저희 모임 하시는 분들 직장인들이 좀 계시는데 하나같이 그러시는 거. 출근해서 인스타 하고 있다고 몰래. 네, 너무 일하기 싫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퇴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퇴사하면 뭐 하시게요? 그것도 몰라요. 근데 퇴사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싫대요. 이게 얽매여 있고, 더군다나 요즘에 코로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대로 못 만나고 여행도 못 가는 상태에서 이 한 공간 안에 갇혀 있다는 게 너무 답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상에서 소통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즐겨서 대화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물론 재택근무를 또 많이 하시긴 해요. 근데 재택근무도 하시게 되면, 제가 이제 한동안은 계속 출근을 하다가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거 아이들이 너무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장에 오시면 나의 재능을 발견해주는 누군가가 있고, 내가 내 재능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자기 개발, 자아 성취가 가능합니다.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노하우를 다 알려드리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 보세요. 지금 뭐 김창옥 교수, 김미경 강사 이런 사람들 강의 들으려면 돈 내고 들어야 돼요. 북 콘서트 막 이런 거 해서 토크 콘서트 이런 것도 다 돈 내고 들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테드 강연도 온라인상으로 들 수가 있지만, 사실 정말 잘 나가는 강사들의 강의는 돈 주고 가서 배워야 돼요. 봐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네트워크 사업장은 어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셨고 성공한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퀄리티 있어요. 저는 네트워크 이 회사에서 하는 교육 자체가 굉장히 허접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굉장히 퀄리티 있거든요. PPT 만드시는 거 보세요. 그냥 대충 안 만들어요. 밤새서 만드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시고, 우리 사장님들 보시면 STP 하실 때 밤새서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누군가한테 전달을 할 때 결코 그냥 헛되게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멘탈 잡아주시잖아요. 내가 조금 비실비실하면은 스폰서님 와서 잡아주시죠. 밥 먹으러 가자. 저는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다 풀려요. 네. 그리고 그 유튜브 동영상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보시고, 그리고 뭐 좋은 글 있으면 야 이거 보고선 반성해라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기도 하고,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개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하시면은요 독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식과 지혜가 겸비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를 이끌 수는 없어요. 내가 내 성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한테 이 비전을 설명을 해도 내가 말하는 거와 내가 행동하는 거에는 이게 몸에 배어져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얼마나 경험이 많고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기 개발하지 않으신 분들은 확 티가 나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정말 지혜와 지식을 수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책을 이전 회사에 있을 때에도 책을 좀 읽기도 했었고, 그쪽 회사에서는 약간 책 읽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좀 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이런 책 읽는 모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했었는데 제가 이제 자기계발서를 많이 좋아해요. 리더십 관련해 자기계발서를 많이 좋아하는데 거기를 보면 제가 막 깨닫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안 했어. 막 반성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들한테 책 선물을 간간히 해드렸는데 안 읽으시는 거예요. 책꽂이에 그냥 꽂아놓고 처음에는 받았다 그래 뭐 인증하시는 것도 아닌데 뭐 그냥 컨셉으로 카페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안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읽으시면 다시 주세요 했더니 뭐 생색이세요? 막 또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좋다. 줬다 뺏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제가 너무 많은 거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이시잖아요. 맞죠? 저희 스포너님이 리더님들이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커피 한 잔만 마실게요. 그래서 책을 드렸는데 뭐 인천에 오실 때 지하철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읽기는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모임을 하면서 이제 저희 이제 승현 스폰서님한테 책을 많이 드려요. 한 권은 다 읽으시면 이제 요거 드리고 또 다 읽으시면 요거 드리고 하는데 제가 읽고 좋은 거를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좀 팀이나 이 사업에 도움될 수 있는 약간 팁이 있는 이런 책들을 좀 골라서 드리는 편인데 이제 모임을 주최를 하면서 부탁을 했죠. 스폰서님, 저 독서 모임 하는데 들어와 주세요. 근데 너무 바쁘시잖아요. 맞죠? 지방 다니시고 미팅 하시랴, 뭐 고객도 케어하시랴, 또 강의도 하시랴, 준비하시랴 너무 바쁘신데 제가 사실 도와달라고 들어와서 뭐 같이 해달라고 말하는 게 되게 미안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책을 좀 읽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제가 누군가 같이 하면은 조금 더 이렇게 안정감 있게 뭔가를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들어오시게 했는데 지금 100일 넘으셨어요. 책 읽으신 지 넘으셨는데 이제 습관이 좀 되어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책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 한 번 읽는다고 이게 나한테 확 그냥 와닿아서 내가 그거대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근데 행동하지는 않지만 이게 읽다 보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 스며들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마주했을 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통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거를 제가 한 1년 넘게 해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책을 읽으면 내가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읽으나만 하겠지 하고 덮었어요. 근데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약간의 오기가 생겨서 읽고 또 읽고 읽던 책 또 읽고 새 책 읽고 막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 쌓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모임에서 하고 있는데 책 읽고 싶은데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무조건 읽게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지식과 지혜를 쌓는 이제 자기 개발이 필요하고요. 아침마다 제가 요즘에 올려드리는 그 글이 리더의 그릇이라는 책입니다. 만약에 자세하게 읽고 싶으시면 그 책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돈을 벌려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미 나는 돈을 많이 갖고 있어. 그러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꿈을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으시거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영향력을 좀 이렇게 행사하고 싶으신 분들도 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고 돈을 아끼려고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남편을 이겨먹자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지금은 저한테는 이제 꿈이 또 생긴 거죠. 제가 사실은 꿈을 잃고 살았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그냥 그때 제 꿈은 우리 아이들이 잘 커, 그냥 건강하게 잘 커서 자기네들 잘 살았으면 그게 엄마의 꿈이었던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컸을 때 내 나이가 뭐 50 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고 그때 내 꿈을 이루기엔 다소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 안에 이 청춘을 어떻게 해요?
뭐 인생은 60부터라고는 하지만 60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30대, 40대 할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꿨던 꿈은 이제 작가였는데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보면서 책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루고 싶은 거죠. 이제는 내가 내 꿈을 이루고 싶고 또 이제 또 하나의 꿈은 이거는 이제 엔젝타 와서 생긴 꿈인데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자란 조선 가정 있죠. 그래서 그 조선 가정에서 자란 여학생들 남자분들 죄송합니다. 예, 제가 남자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여학생들을 후원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그 아이들이 생리대가 없어서 그 생리대 기부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그 기사를 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진짜 못 먹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후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려면은 제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부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꿈 있는 여자보다 꿈 있는 여자가 아름답다고 하죠. 그리고 꿈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데요. 뭐 꿈도 있고 늙지 않으려면 네트워크 저희 엔젝타 사업하면서 포르테 플러스 커피 드시면 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꿈을 또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가치의 가치입니다. 혼자가 아닌 팀워크이죠. 저희 사업이 개인으로 뭐 내가 내 사업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거를 우리 스폰서님들이 또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은 내 파트너가 또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그냥 취미고 재능인데 이게 여럿이 모이게 되면은 이 조직의 핵심 역량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한 시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을 하시거나 직장에서는 같이 일은 하긴 하지만 그게 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자기가 별도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신다면 몰라도 내가 회사의 업무를 충실히 하면 회사에선 이쁨 받는데 나는 남는 거는 피곤함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개발은 별도로 하지 않으시면 힘들어요. 근데 네트워크 사업장에서는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끌어주고 밀어주고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장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헨리 포드는 저런 말을 했어요. 같이 모이는 것은 시작을 의미하지만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성공을 의미한다. 성공을 하시려면 같이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징기스칸 화살 하나는 쉽게 부러져도 화살 한 묶음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나 혼자서는 멘탈 약해서 그냥 쓰러져요. 근데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내가 힘들 때 손놓지 않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지 않을까. 굉장히 팀워크가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이 결과 자체가 나 혼자서 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도 같이 벌 수 있는 너 좋고 나 좋고 이 사업이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켓 3.0 시대예요. 이거는 지금 나와 있는 책 제목이에요. 필립 코틀러라는 사람이 지은 건데 마켓 1.0 시장은 제품 중심의 시대여서 제품만 좋으면 됐어요. 그냥 생산만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만 하면 됐던 시장이었으면 마켓 2.0 시장은 이제 고객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소비자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뭐 LG텔레콤에서 먼저 말을 했다고 해요. 제가 LG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LG텔레콤에서 항상 콜센터 마지막에 끊을 때 사랑합니다 받을 때 그런 사랑합니다 고객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고객 만족이 우선이었어요. 고객 서비스가 최고였었고 고객 만족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가치 주도의 시대래요. 그래서 이 제품이 아무리 좋고 이게 내 만족이 돼도 이 회사가 신뢰가 있지 않은 회사면 안 써요. 그러니까 왜 인터넷이나 이런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시면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예전에 무슨 분리 해가지고 굉장히 판매 잘 됐다가 한번 확 망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 회사가 뭐 비리가 좀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불매운동 하잖아요. 예,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저희 사업장에서 늘 위에 상위 스폰서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진정성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지금 제품들이 많이 유통이 되면서 진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생의 구조를 갖고 있죠. 엔젝터도 기부하죠. 기부하고 예전에는 연탄 나눔 행사 이런 것도 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회사들이 요즘에 굉장히 그런 착한 기업처럼 기부나 이런 선행들을 많이 베풀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지금 소셜 미디어의 급성장으로 탄생한 시장이기도 해서 이게 전파가 빨리 돼요. 아, 이 회사가 뭐 하나 잘못해서 그러면 주르륵 다 전파되고, 이 제품이 뭐가 하나 너무 좋아 주르륵 다 하고. 인플루언서들의 마케팅이 되게 좋다는 이유가 굉장히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하나 딱 써가지고 올리면은 그거 주르륵 사잖아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사업을 통해서 이 마켓 3.0 시장을 좀 대입을 하자 보면은, 저희 회사 제품, 네트워크 제품 자체는 좋고 회사 자체도 좋아요. 저희 제품 자체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뭐 이런 되게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도 찾는 거예요. 요즘에 환경에 조금 더 기여를 하고 싶어서, 네, 환경에 유해 물질이 없는, 물론 내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지구를 한 차원 더 나가면 지구를 생각해서 이런 친환경 제품을 사서 쓰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 회사가 굉장히 감동을 주는 회사야 이러면은 그 회사 제품이 좋든 말든 나도 하나 사서 써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나 좋은 얘기가 인터넷상으로 혹은 SNS상으로 퍼지면은 내가 그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한 번은 사봐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에 필요 없는데 사서 누구 주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차별화가 되고 고객 감동이 돼야 되고 뭔가 이 진정성이 있는 회사여야 된다. 그게 바로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요즘에 세포마켓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산 또는 유통을 개별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1인 마켓을 운영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네트워크 사업을 온라인으로 뛰었어요. 아니 오프라인으로 뛰었어요. 사람을 만나서 말을 잘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해서 설득을 시켜서 같이 사업을 이끌었다면, 지금은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구축을 해서, 그렇다고 오프라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추가로 온라인 쪽으로 사업이 하나가 더 할 수가 있는 채널이 마련이 돼서 오히려 이전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 것보다 나 혼자서 이 제품을 유통하고 판매하고 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일단 좋아야지 이게 판매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어야지 가능하겠죠. 이게 전부 다 가능한 게 또 네트워크 사업이 아닐까요? 재고 없이도 가능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자기만의 마켓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네트워크 사업을 추가를 한다면 비즈니스와 마케팅을 접목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는 미디어 시대잖아요. 각자의 플랫폼들이 되게 많아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포스트 혹은 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을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줌으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줌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가가지고 더 친해지는 것도 효과적이지만, 사실 지금 시대에서 그것까지 그 오프라인 미팅만으로는 전부 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직장인이라면 이 회사에서 온라인을 하지 내가 개인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 소속돼 있는 내가 우리 회사를 열심히 키워줘야지 해서 물건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하상가로 주기적으로 이제 네일 아트를 하러 가는데, 옆에 있는 옷가게가 점포가 빠진 거예요. 얼마 전에 갔는데. 그래서 여기 장사 안 돼서 그만두셨나 봐요. 그랬더니 이사 갔대요. 근데 일반 상가 건물에 더 큰 공간으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온라인 준비를 하러 가셨대요. 온라인 사업 준비를 하러 가셨는데 왜 더 큰 데로 가요?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서 사진 찍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뭐 카메라도 사야 되고 뭐 이 사진 찍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소품도 사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온라인 사업도 자기의 재고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점포가 있어야 되고 자기의 그 같이 해줄 수 있는 누구 페이를 지급해서 인력을 부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 사업에서의 1인 마켓은 필요가 없어요. 맞죠? 재고 그냥 주문 들어왔어. 띡 카드 결제 됐으면 주문 내려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다른 인력 필요한가요? 물론 팀끼리 하는 거면 같이 역할 분담은 가능하시죠? 근데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점포 없이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1인 마켓 시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8가지 비전은 이제 끝났고요. 정리를 하다 보면은요. 말이 막 나중에 꼬이네요, 제가. 정리를 하다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따로 또 같이 하시는 사업이에요. 개인이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요즘 굉장히 우울하잖아요. 우울한 시기에 누군가와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것 자체가 희망인 것 같아요. 희망이고 내가 이 사람들과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게 굉장히 힘이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시지만 잃어버린 내 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부를 위해 가는 이 여정이 조금 더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이. 네트워크 사업이 누구나 시작은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 시대에는 그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사업 또한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딱 준비가 돼 있어서 요 이 땅 하면은 막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비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하고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두려워서 확신도 없고 이거 할까 말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데 일단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미 이 사업을 해 나가신 스폰서님들이 계시고 리더 사장님들의 성공자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끌어질 수 있고요. 하다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거를 또 알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확신과 자신감도 해 나가시면서 발견하시면 분명히 성공의 그 길에 합류하실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완성할 수 있는 퍼즐의 한 조각인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